자, 교재 138페이지에 기둥의 구조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1번 지문에 각 층의 바닥 하중을 기초에 전달한 수직 압축 부재다. 당연하죠. 위에서 내리 누르면 어떻게 기둥을 통해서 기초로, 그죠? 전달됩니다. 축 방향의 수직 철근은 주근이라고 한다. 항상 여기다 넣는다면 이게 기둥인데 이렇게 축 방향으로 들어가는 이 철근을 우리가 주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둥의 단면은 사각, 다각, 원형 등이 있다. 그런가 보다. 주근의 이음은 순기둥 높이의 4분의 3 하부, 바닥에서 500mm 이상 지점. 여기 좀 볼래요? 건물을 짓다 보면 한 개층 지고 또 다음 층 넘어가는데 서로 철근도 이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바닥에서, 요 바닥이 요 선상이죠. 여기서부터 500mm, 요게 500mm 이상. 그 다음에 기둥의 순수한 기둥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4등분 하겠죠. 4등분 해가지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구의 4분의 3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4개 중에 3개잖아요. 4개 중에 3개면 여기죠. 하나, 둘, 셋.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500mm 이상 또는 기둥의 4분의 3 이하. 요 사이에서, 여기서 요 사이. 요 사이에서 철근을 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어볼게 한번. 철근을 쓰는데, 이렇게 철근을 쓰는데, 이럴 때, 요렇게, 요 범위, 여기서 요 사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엇갈려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앞에서 배웠었어요. 철근이 4가닥이야. 이게 만약에 4가닥이면 그 철근 개수의 2분의 1은 똑같은 위치에서 이을 수 있죠. 맞아요? 엇갈려서 있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다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일단 그 얘기는 동그라미 4번 지문 해결되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주근은 한 곳에 2분의 2 이상 있지 않는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예를 들게요.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내가 재수할 때 수학 선생님 너무나 등치도 크고 배도 많이 나오고 너무나 멋지게 강의해서 정말 아픈 데를 긁어줘.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메모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한 10%에서 15%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 그냥 눈을 얘기하면 이 책 한 권 끝날 때까지는 잘 봐라. 아, 그렇구나. 저게 중요하네. 별표 칠해네. 별표 치고 미치고. 그게 되면 두 번째 돌 때 여유가 생기고 메모할 시간이 생긴다 그랬어요. 굳이 아는 거 밑줄 긋고 쓰지 말고. 내가 지금 똑같은 게 계속 언년 중에 반복해주고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어요. 이 적다 보면 정말 이해도가 떨어져요. 내가 이 책 한번 끝나고 다음 파트 갈 때는 잔소리가 좀 줄어들까. 낙서를 하든지 말든지. 제 마음을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왜 또 책 앞에는 새카매, 뒤에는 하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10개 책이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 있고 모르면 통과야. 그냥 넘어가. 또 잠깐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선 몰랐었는데 이거 뒤에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흰 부분을 또 한번 그 두 번째 들 때 기본 지식이 또 있으니까 또 늘어나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지 난 모를 게 있어. 이제 나하고 호흡을 안 맞추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사람 내가 뭐라 하는 거죠. 여기는 오프라인 강의잖아요. 오프라인 강의 듣는 목적은 그거예요. 꼭 학교에서 듣는 거야.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부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한 100명이면 한 명만 그 정시간에 들어야. 아니면 나중에 하지. 결국은 멀어져요. 정말 인터넷에서 붙는 학교 간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 나온 사람은 그나마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고 통제 안 되니까 돈 내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말 멋진 선생님 만나서 제대로 듣고 공부하면 합격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리고 마저 얘기하면 잔소리 한 김에 수업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계속 듣고 있다면 돌아버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부터 내가 중학교 때 뒷집 누나한테 과외했는데 난 여기 모르는데 여기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 일은 내가 대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래. 제일 못하는 사람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 강의합니다. 그래서 내 강의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합격하는 거고. 자, 일로 다시 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철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철근을 한 번에 못 쓰니까 이어서 써야 돼요. 근데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다 이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은 위치에서 이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엇갈려서 있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었다 이거야. 그럼 뭐 여기서 이렇게 있는다든가 뭐 이쪽에서 이렇게 있는다든가 엇갈려서 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는 거지.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근 개수 2분의 1. 이게 철근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잖아. 2분의 1은 2개네. 그죠? 2개는 똑같은 위치에서 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그걸로 다시 가서 주근은 한 곳에서 2분의 이상 있지 않는다. 그 다음 6번. 원형 또는 다각형 기둥에서 나선형으로 둘러감은 철근을 나선철근이라고 한다. 이거 아까 나선철근 이미 여기 설명했네. 그죠? 스프링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억에 나선철근은 콘크리트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한다.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7번에 주근을 둘러싼 수평철근을 띠철근 또는 대근이라고 한다. 이게 주근이잖아요. 맞습니까? 기둥에서. 그럼 수평으로 이렇게 철근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띠철근 대근이라고 하는 거죠. 사각형인데 옆에서 보니까 한 선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띠철근 또는 대근이라고. 이제 기억에 띠철근은 전단력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보강하고 이거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게 전단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맞아요. 지금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기둥이 표현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이렇게 균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띠철근이 딱 잡아주죠. 이렇게 잡죠. 꼭 옆으로도 자르려는 전단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전단력이 저항하는 게 바로 대근 또는 띠철근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억 지문에 띠철근은 전단력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보강하고 됐고, 그 다음에 주근의 위치를 고정하며 여기다가 기둥은 오늘은 안 그래요. 여기다가 기둥이면 요거 노란 게 주근이고 사각형 띠철근인데 얇은 철사로 이렇게 잡아매죠. 이게 결속선으로. 그죠? 위치가 변동이 안 생기게끔. 그 지문에 주근의 위치를 고정한다. 그 다음에 주근의 좌구를 방지한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잖아요. 가늘고 긴 철근이 있으면 위에서 큰 힘으로 내리 누르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죠. 이걸 자굴이라고 하잖아. 근데 겉에 띠철근을 딱 잡으면 이게 자굴을 방지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야. 정말 고통스러운 거 뭔지 알 거야. 알려면 잘 들으면 된다 그랬어요. 지각 결석 안 하고. 무슨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띠철근, 대근 등의 구조 제한이라고 하는데 띠철근이 대근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가로 넣고 하는 건데 어쨌든 좋아. 목적, 그 도표의 좌측 상단에 보면 목적이 있죠. 이 목적에다 별표를 할 거야. 주근의 자굴 방지, 수평력에 대한 전단력 보강, 주근의 위치 고정 피복 두께 유지 별표 하시고요. 그 아래 지름은 보기만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띠철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름이 주근 지름이 32mm 이하면 이 노란 주근, 여기 노란 게 주근이잖아. 이 주근이 32mm 이하면 그 오른쪽에 얼마나 있어요? 10mm 이상 이렇게 있나요? 이 띠철근의 지름이 1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아래 바로 보면 주근 지름 35mm 이상이면 띠철근은 D13mm 이상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굳이 애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그 오른쪽에 나선철근 이렇게 띠철근이 아닌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되는 나선철근은 9mm면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앞에 뭐 표시가 없잖아. 여기 좀 볼래요? 애매하니까 변하는데 이게 원형철근의 지름이죠. 원형철근은 9mm라는 거야. 이형철근은 10mm인 거고. 이 소리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띠철근의 간격이 있죠. 주근이
주근의입니다. 의. 이가 아니라 주근의 16배 이하. 이게 노란 게 주근이잖아, 이거. 맞아요? 여기 좀 보세요. 요 띠철근과 띠철근의 간격이 이거잖아. 그죠? 요 띠철근의 간격이 요 지름의 16배 이하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주근의 16배 이하잖아요. 그러면 주근에서 D가 이형철근이죠. 맞습니까? 16 이렇게 합니다. 이하. 이게 주근 지름이잖아. 곱하기 얼마? 16배.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철근 지름이 16mm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죠. 뭐 헷갈릴까봐 또 좀 고민도 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위원에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요 띠철근의 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48, 요 띠철근 하는 게 요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그 다음에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이하. 여기 좀 볼래요? 기둥이 이렇게 정사각형 기둥도 있고요. 직사각형 기둥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짧은 변 길이 이하. 요 뒷근의 간격은 짧은 변 간격 이하. 그리고 그 아래 보면 1,3중 무슨 값? 작은 값. 내가 건물이 안 무너지는 쪽으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이 간격이 넓으면 무너질 확률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 중에 작은 값 이런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띠철근의 간격도 여기다 별표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시 띠철근의 최대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한번 보기만 할까요? 나올 확률이 극히 작은데 혹시나 몰라서 처음이니까 감싸고 있는 종방향 철근의 최소 직경이 8배 이하, 띠철근 직경이 24배 이하, 골조 부재 단면의 최소 2분의 1 이하 300mm 이하 중 작은 값이다. 그런가 보다. 이제 옆 페이지 139페이지에 보면 기둥의 분류가 나오는데 띠기둥이라는 게 띠철근을 사용한 기둥 이런 건데 뭐 중요치 않아요. 단면이 장방형인 경우 직사각형이다 이런 얘기죠. 장방형은 이게 직사각형을 우리가 장방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이런 직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다. 안 나온다고 보는데 원형기둥 단면이 원형인 거, 나선기둥, 나선 훅, 가로열고 훅이라고 돼 있잖아요. 훅이 여기 좀 볼래요? 이런 띠철근 또는 이런 나선철근을 훅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 훅바라고 DH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겉에 감싸는 훅이라는 게 이거 띠철근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이형철근 이런 얘기죠. 뭐 이것까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어쨌든 간에 거기 써 있는 내용이 거기 보면 그 나선 기둥이라는 게 나선 훅을 사용한 원형을 가진 기둥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선 철근을 썼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라는 길이에 따른 분류에서 단주는 짧을 단자야. 기둥 주자이니까 기둥이 짧은 거다 이거지. 기둥 폭에 비해 길이가 짧은 기둥. 그 다음에 장주는 기둥 폭에서 길어진 거다. 그럼 여기 좀 볼래요? 기둥에 보면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짧은 기둥, 긴 기둥 있을 거다 이거지. 기준이 뭐냐는 거야. 기준이. 자 보세요. 요 너비에 비해서 1배, 2배, 3배 이상은 돼야 부재로 얘기 표현한 거야. 짧은 부재, 긴 부재 이런 표현을. 우리 나무 같으면 이게 각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합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이게 두께잖아. 이 두께 하나, 둘, 3배 이내면 각재라고 하는 거야. 3배보다 크면 널 이렇게 표현하듯이. 다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짧은 주 그럼 짧은 기둥이다. 긴 건 긴 기둥이다 이런 뜻이다. 처음이니까 얘기지 나중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시험이 안 나올 거니까. 혹시나 지문을 읽다 보면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고민할까 봐 내가 설명하는 거다. 이제 그 아래 기둥의 배치 얘기가 나옵니다.
평면 규격의 제약을 받기 쉬우나 가급적 규칙적으로 배치한다. 건축물들 보세요. 다 기둥들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기둥이 부담하는 슬래브 면적은 30제곱미터가 이상적이다. 한꺼번에 설명할까요? 기둥의 간격은 5에서 9m로 하되 가장 적당한 거리는 6m 전후다. 여기 좀 보실래요? 이제 여기다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둥입니다. 평면도라는 게 있는데 평면도는 이 바닥에서 1.2m나 5m를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 거 다 던져버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평면도라고 그래요. 저 기둥이 잘렸겠죠. 유리창도 잘렸겠죠. 벽도 잘렸겠죠. 도면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기둥입니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보가 있겠죠. 이런 보를 우리가 뭔 보라 그래요? 큰 보라고 하죠. 영어로는 가더라고 하는 거고요. 이 큰 보들이 다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보도 있잖아요. 작은 보. 이해하시죠? 그럼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요 기둥 하나가 감당하는 힘은 면적은 요거와 요거의 반, 요거와 요거의 반, 요거와 요거의 반, 요거와 요거의 반에서 요만큼을 요 하나의 기둥이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야. 요 면적이 30제곱미터가 적당하다. 보통 30제곱미터 이하를 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얘기다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하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아래 기둥 간격은 5에서 9m라고 했는데 여기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간격이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자. 지하 주차장. 그러면 차를 요 기둥과 기둥 사이 두 대를 주차하고 싶다 이거야. 두 대를. 그러면 차 한 대를 주차하려면 요 짧은 쪽이 최소가 2.3m야. 근데 보통 2.5m를 많이 합니다. 요 길이는 5m를 많이 해요.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하려면. 근데 문제는 차문을 열잖아요. 차문을 이렇게 열 거 아니야. 그죠? 앞쪽, 이쪽 앞쪽이라고 하면 차문을 이렇게 열 거다. 차문 열다 옆차 키스나죠? 맞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열어야 되니까. 그죠? 요 기둥도 튀어나와 있죠? 이런 걸 내면 두 대를 둘려면 요 간격이 5. 요 아래에 쓸게요. 5.8에서 6.2m 정도가 돼야 돼요. 두 대를 둘려면. 그래서 이 중간값인 6m짜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기둥 간격이 6m짜리가 많다는 거야. 이걸 6묘들 이런 표현을 써요. 좀 더 얘기해 보면 자동차를 나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 대를 주차하고 싶다. 그럼 이 기둥 간격이 7.2에서 7.5m 정도는 돼야 돼요. 아우, 내 맘대로, 내 땅에다 내가 기둥 때려박을까? 지 맘대로 때려박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주차 공간이 안 나오니까. 뭔 소리인지 되시죠? 그래서 규정에 맞춰 설계하는 거야. 내가 설계했으니까 39m라는 얘기도 했죠? 자동차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회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나요? 그럼 이 간격이 5.8에서 6.2야. 그래서 6m를 많이 쓰는 거야. 6에 6m를 많이 쓰는 거야. 이 경제적인 간사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원래 전공이 건축 계획입니다. 건축사는 자격증 아시죠? 건축사 예비해서 내가 이렇게 건축 계획하고 설비 파트를 맡아서 강의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다. 그런 정도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기둥 주근의 구조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도표 좌측에 단면 치수라는 거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하세요. 별표. 단면 최소 치수는 200mm 이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에 짧은 변이 있고 긴 변이 있어요. 이 짧은 변의 길이가 200mm, 센치로 하면 20cm고 미리로 하면 200mm입니다. 이상 돼야만이 기둥으로 인정을 해. 20cm, 곧 200mm보다 작다면 기둥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책 보기 전에 여기 먼저 보세요. 단면도라는 건, 단면도는 어떤 걸 잘라서 쳐다보는 게 단면도예요. 얘를 기둥을 잘라서 보면 요 면적이 나오겠죠. 맞아요. 단면적이. 요 단면적은 600제곱센티미터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600이 되려면 여기 20cm고 이게 600이 되려면 요 길이가 30cm가 돼야만이 600제곱센티가 돼요. 한번 보자고요. 공이 두 개죠. 공이 두 개고 2, 3은 6. 센치가 제곱센치 이상이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거 아직 600제곱센치면 미리로 하면 우리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써요. 내가 이 소리 이걸 했던 이유는 20cm면 미리로 하려면 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근데 이거는 미리로 하면 600에다 공이 두 개가 더 붙어야 돼. 6만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런 거야. 보자고. 여기 좀 볼래요? 이건 센치니까 공 하나만 더 붙었으면 됐잖아. 근데 이거는 제곱센치니까 공이 두 개 더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6만 제곱밀리미터. 우리 시험에 옳지 않은 것은 5만 제곱밀리미터에서 답이 됐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고, 물론 건축기사에도 나왔고. 이래야만이 기둥으로 인정하겠다 이거야. 이제 교재로 가서 단면 최소 치수 200mm 이상, 단면적은 6만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해되죠? 그 다음에 기둥 높이의 15분의 1 이상. 기둥 높이라는 게 기둥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죠? 그 높이에 얼마? 15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이상. 이게 커야 안 무너질 거 아니야. 건물이 안 무너질 쪽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선 철근 기둥은 중심 부지름 200mm 이상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아까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기둥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근데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책이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래. 이 원형 기둥은 이거 역시 200mm 이상 돼야만이 200mm 이상 돼야만이 기둥으로 인정하는 거야. 근데 꼭 나선 철근만 200mm냐? 아닙니다. 아까 이런 거 했었지 내가. 철근이 하나, 둘, 셋, 네 개. 주근이 4개 들어가려면 이런 띠철근을 넣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원형은 원형인데 주근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상 되려면 여기다 무슨 철근 넣어라? 나선 철근 넣어라 그랬잖아. 그렇죠? 이런 띠철근 쓰면 주근 개수가 몇 개 이상이에요? 4개 이상이고. 이런 나선 철근 쓰면 6개 이상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나선 철근 아닌 이런 띠철근 써도 이 지름은 얼마 이상이에요? 200mm 이상 돼야만 기둥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야. 그 아래 개수에 보면 직사각형은 4개 이상, 원형 단면 4개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나선 철근은 6개 이상. 이미 설명됐네. 그죠? 되는 거죠. 아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간격이요. 주근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근의 간격은 여기서 보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기둥입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겠죠. 겉에 사각형의 띠철근. 이게 주근들이 이렇게 있겠죠. 채소가 사각형은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6개 넣을 수도 있고 8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10개 넣을 수도 있고. 이해했나요? 그러면 요 철근과 요 철근의 간격, 이게 주근의 간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주근의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교재로 가서 25mm 이상, 주근 공칭 직경 이상, 구분골재의 3분의 4 이상, 이 세 가지 중 무슨 값? 큰 값. 이해할 수 있죠? 이것도 체크를 좀 하세요. 별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철근요.
D16mm 이상 그러면 여기 아까 요 기둥의 주구는 D16mm 이상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철근은 몇 mm 이상이었어요? D13mm 이상 이거였죠. 맞습니까? 또 처음 본다는 눈빛을 보여주네. 아까 보할 때 이 보의 철근은 13mm 이상 중요한 거로 해서 나와 있었잖아. 기둥은 16mm 이상이다 이거지. 다른 건 거의 똑같은데 다르네요. 그죠? 주근의 지름이.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이 보철근 누가 잡아요? 기둥이 잡잖아. 그지? 기둥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럼 조족자하고 연관되면 여기 건물이 있는데 여기 1층이고 여기는 2층이야. 그럼 최소한 아래층 1층, 2층이다 그러면 2층 벽보다 아래층이 같거나 더 커야 이게 튼튼할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이렇게 연상하면 돼요. 이제 그 아래 D16 이상 대놓고 최소 철근비는 여기 좀 볼래요? 이게 기둥 면적을 이 전체 면적을 100%라고 하자고. 그래서 이 철근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1% 이상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나요? 최대 철근비는 8% 미만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야. 너무 배불러도 안 좋고 너무 배고파도 안 좋잖아. 이해하시나요? 그 주철근이 겹침이 이음으로 되는 경우 4%다.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좋고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최소한 주근이 16mm 이상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닥판 얘기가 나와요. 바닥판이라는 게 이거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을 얘기하는 거죠. 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기 칠판을 이제 좀 지우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슬래브라고도 하고 슬라브라고도 발음하는데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바닥판 지부 있는데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닥판은 적재하중을 지지하는 동시에 적재하중이 뭔지 알죠? 쌓을 적자잖아. 그죠? 우리 하중에는 크게 단기하중, 장기하중 있잖아요. 맞습니까? 장기하중에는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이 있는 거죠. 고정하중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하중, 죽은 못 움직이잖아. 정하중 이렇게 부르고. 우리 적재하중에 활하중, 움직일 동자 써서 동하중 이런 거죠. 기억을 한번 되돌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생각 안 난다고 해서 고민 안 해도 돼. 옛날에 우리 한번 이해했으니까 그지? 나중에 되돌아가면 또 생각날 거고 뭔 소리인지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적재하중을 지지하는 동시에 수평력을 고와 기둥에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닥판은 보통 보로 지지하지만 우리 바닥판에 있는 철근을 보에다가 이렇게 정착시키거든요. 바닥판에 있는 철근을 이 콘크리트 바닥의 철근을 어디다 정착해요? 보에다가 정착을 해요. 바닥판은 보통 보로 지지하지만 보를 쓰지 않고 기둥으로만 지지하는 형식도 있다. 무량판.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 바닥판의 구조에 보면 주근의 배치에 따라 단변 방향으로 배관하는 철근을 주근, 장변 방향으로 하는 직각으로 하는 것을 배력근이라고 한다. 그 아래 그림이 있는데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다가 표현을 할 겁니다. 요게 지금 보예요, 보. 그러면 요거는 기둥입니다. 요건 기둥.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요쪽 변을 우리가 짧으니까 이걸 단변이라고 얘기를 해. 단변. 짧을 단자야. 짧은 변이다 이거지. 근데 단변 방향 그러면 이 방향이 단변 방향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의 치수를 보면 센터에서 센터를 의미하는 건데 요 단변의 별명이
LX예요. LX라는 건 뭐냐면 요 보 안에서 안까지 요 길이를 LX라고 해요. 이 LX를 갖다 우리가 순스팬, 순수한 바닥판 이런 뜻인 거야. 이해했나요? 그럼 요쪽, 긴 쪽. 요 긴 쪽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변이라고 해요. 장변. 근데 장변의 별명이 LY예요. LY는 요 보 안에서 안까지 이걸 LY라고 한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단변 방향. 이 방향은 장변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 짧은 변이 있죠. 짧은 변을 요 보 안에서 안까지 4등분해요. 설계상에서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직각이니까 45도로 선을 넣어요. 삼각자로 되고서 여기도 45도절을 넣어요. 그럼 요 만난 점을 쫙 넣으면 반이 나눠지겠죠. 맞아요? 또 여기다 45도절을 넣어요. 요 만나는 걸 끊으면 이렇게 반대죠. 또 45도절 넣고 이렇게 반을 나눠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4등분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LX가 이 순수편이잖아요. 그죠? 이 LX를 4등분 했죠. 맞아요? 요 하나가 4분의 LX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요번엔 장변이요. 이 장변을 4등분 하는 게 아니라 요 단변을 4등분한 요 길이 4분의 LX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면 이게 40원 없으니까 여기도 요 좀 있을 거 아니야. 연결하면 요 길이가 곧 4분의 LX다 이런 얘기지.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도 45도 이렇게 넣으면 여기 만나는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수직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도 4분의 X, 요 길이도 4분의 X, 여기 4분의 X, 4분의 X 이런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보자고. 여기 가운데 보면 주간대 이렇게 써 있나요? 그림에 보면? 주간대 이렇게 써 있죠. 그림에. 여기 뭐 이 간자가 사이 간자야. 기둥과 기둥 사이 이런 뜻이에요. 주간대.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이 겉에 있는 것들은 주열대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기둥 옆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열대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제 주간대가 뭐고 주열대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옆 페이지로 가서 141페이지에 보면 바닥판의 종류에서 일방향 슬래브 그 아래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이방향 슬래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설명할게요. 슬래브에 보면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보세요. 일방향 슬래브는 LX분의 LX가 뭐죠? 단변 순수편이에요. 단변의 순수편 LX분의 LY. LI는 장변이죠. 장변의 순수한 길이 순수편입니다. 이게 2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일방향 슬라브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기호를 할 때 일방향 슬라브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 이게 람다라는 뜻인데 이게 변장비라는 거야. 변장비. 변장비는 뭐냐? 짧은 변인데 긴 변의 비. 이게 변장비라는 거야. 변장비가 2보다 크면 일방향 슬라브다. 좁아서 그럼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이걸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라는 게 변, 장, 비. 짧은 뭐가 긴 변의 비 이런 거죠. 는 LX분의 LY가 2보다 클 때. 좀 이따 그림을 보여줄 거야. 요 이방향 슬라브는 LX분의 LY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러면 여기다 넣어봅니다. 책에도 이 모습은 안 나올 수가 없어. 다 나와 있어. 그림, 내가 설명하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것 뿐이지. 그만 잡고 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짧은 변이 3,000이야. 긴 변이 9,000이야. 그러면 여기다 숫자 나오자고요. 짧은 변이 3,000, 긴 변이 9,000이야. 그럼 9,000을 3,000으로 나누니까 3 나오겠죠. 2보다 크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슬라브? 일방향 슬래브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그럼 요번에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는 요 짧은 변이 4,000이야. 긴 변이 6,000이야. 그러면 짧은 변이 4,000이고 긴 변이 6,000이야. 그럼 6,000을 4로 나누니까 1.5 나오죠. 4, 1은 4, 4, 5, 20. 그죠? 1.5 나와요. 그러면 2보다 작죠? 맞습니까? 이걸 이방향 슬래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보니까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이거야. 이거는 위에서 힘을 펄쩍펄쩍 띄면, 이것도 위에서 힘을 펄쩍펄쩍 띄면, 이제 이거 먼저 갈게요. 여러분의 몸무게나 책상 의자가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힘이 여기서 펄쩍펄쩍 뛰면 힘이 사방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일루도 전달되고 일루도 전달되고, 물론 빗방향으로도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빗방향으로 힘이 극히 미약해. 그래서 무시해버려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친구끼리도 인간 같지 않은 친구는 상종 안 하죠. 무시해버리잖아. 확실한 되죠? 무시해버린다 이거야. 힘을 크게 두 방향으로 가정하는 거야. 근데 처음 할 때 무조건 들어야 돼. 이 짧은 방향으로 이 길이가 짧잖아. 힘이 빨리빨리 전달돼. 그래서 이쪽으로 힘이 빨리빨리 전달되니까 이쪽으로 집어넣는 철근을 갖다 우리가 주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근은 주요한 철근 이런 거야. 됐죠? 그러면 일루도 철근은 인장력 받는 것에 넣는 거 아니야. 그죠? 일루도 힘이 작용하잖아. 그럼 인장력으로 여기 철근을 넣어줘야 되죠. 그죠? 맞나요? 이쪽으로도 힘이 작용하잖아. 이 긴 쪽으로 집어넣는 철근을 갖다 우리가 배력근이라고 하는 거야. 배력근. 이 뜻이 이런 거야. 힘력자입니다. 이 배는 뒤에서 힘을 받쳐주는 철근 이런 거야. 우리 어떤 물체를 정면에서 본 정면도, 우측에서 본 우측면도, 좌측면도, 뒤에서 보는 걸 배면도라 그래. 뒤에서 힘을 받쳐주는 철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보통 주근 배력근이 많이 써. 근데 이 방향 슬래브라는 건 두 방향으로 철근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근데 요 주근인데 여기 좀 보세요. 폼은 낙서만 하려고 폼 잡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 단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주근이지만 이것도 원래 배력근도 일로 가는 게 주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단변 방향 주근, 이거는 장변 방향 주근이야. 둘 다 인장력을 받으니까 우리가 평상 그냥 편의상 주근 배력근 이렇게 부르지만 이건 단변 방향 주근, 이건 장변 방향 주근이다 이거지. 두 방향으로 주근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요번에는 요거 3,000에 9,000 2보다 크잖아요. 일방향 슬래브인데 일방향 슬래브는 한쪽으로만 철근이 들어가도 돼. 이게 주요한 철근 주근이다 이거야. 맞습니까? 결론은 일방 슬랍은 한쪽으로만 철근이 가도 돼. 이방 철근 두 방 철근이 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얼마나 깔끔해. 답도 찾고 쉽고,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낙지 수제비. 수제비 안에 낙지를 넣었다는 거잖아. 한 마리가 됐든 반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낙지 안 들어가는 낙지 수제비 그럼 맞아 죽겠죠.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타이틀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야.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고. 그럼 이쪽으로도 인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낙지 수제비 얘기했지. 최소한의 낙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쪽으로 인장력이 뭐야?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잖아. 이걸 감당하는 게 철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최소한의 철근을 넣어줘. 이 최소한의 철근을 넣어주는 걸 우리가 최소 철근비라고도 하고 이거를 온도 철근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험에 언급됐던 게 이런 거야. 일방 슬랍은 한쪽은 철근이 가잖아요. 근데 장변으로 들어간 철근이 뭐야?
온도철근, 최소철근비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게 언급이 됐었어. 또 이 방향 슬라브가 이거잖아요. 그죠? 단변 방향 주근, 장변 방향 주근. 근데 항상 주근은 주요한 철근이니까 간격이 짧아. 예를 들어 주근이 예를 들어 150이다. 그럼 배력근은 200도 되고 뭐 250도 되고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늦근 얘기할 때 늦근의 간격이 중앙부는 300이다 그러면 단부는 200도 되고 150도 되고 왜? 중앙부보다 단부 늦근 간격이 조밀하게 늘어나고 했으니까. 이해해나요? 항상 배력근보다 주근의 간격이 좁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 이제 교재로 이제 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일방향 슬라브 먼저 봅니다. 람다는 LX분의 LY가 2보다 큰 경우의 슬래브다. 내거 이제 기억지문부터 보자고.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이 주로 단변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슬래브다. 주로 일로 거의 힘이 다 작용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니은에 단변 방향으로 주근을 배치하고 장변 방향으로 온도에 따른 수출을 고려해서 최소 철근비에 해당하는 온도 철근을 배근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최소 슬래브 두께는 요 콘크리트 바닥에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100mm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에 주근 및 부근의 배근 중심 간격은 배근 간격은 A의 최대 힘 모멘트 발생 단면 슬래브 두께의 2배 또는 300mm 이하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의 단면은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 450 이하다. 이 철근의 간격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향 슬래브 LX분의 LY가 이게 LX가 짧은 변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맞아요? LY는 장변인 거고 여기에 나와 있었죠. 이 단변이 LX가 요 정확한 이게 순수편이라고 하는데 보호 안에서 안까지 여기도 보호 안에서 안까지 그죠? 이 길이비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기억에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이 단변 방향과 장변 방향 모두 작용한다고 생각한 슬래브다. 이해되잖아요. 단변 방향으로 주근을 배치하고 장변 방향으로 배력근을 배치한다. 경관수 이건 필요 없어요. 집에 와서 졸릴 때도 한번 보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볼래. 그 142페이지 위에 네모 박스 처음에 있는 거 보면 주근, 단변방의 인장 절근, 슬래브 표면 가위 배근 여기 좀 볼래요.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콘크리트 바닥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짧은 변, 이게 장변, 단변, 장변이에요. 그러면 이 이방 슬랩에서 일루도 철근이 가고 일루도 철근이 가잖아요. 근데 이 주근은 항상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다는 뜻은 콘크리트 표면 쪽에 있다는 거야. 이게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 여기잖아. 그럼 여기다 들어올게요.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런 그림도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 콘크리트 바닥판이라고 하고 이게 순수편 LX라고 하고 이거는 LY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4등분 하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그죠? 요게 4분의 LX예요. 그죠? 장변을 4등분하는 게 요 4분의 LX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4분의 LX. 이해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철근을 넣는데 두 가지 배근법이 있죠. 우리 앞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철근 배근법이 반 나눠서 우회 상발해 보면 톱바, 인장력 받는 것에 하부에 중앙부 여기 넣잖아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길게 스트레이트근 넣는다라고 배웠어요. 두 번째 방법은 결석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들어도 해결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이 지역엔 지금 철근이 없어도 될 지역에 철근이 들어갔잖아요. 아깝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긴 걸 써서 이렇게 꺾어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했죠. 이게 절곡근이다. 이건 톱바 또는 탑바, 철근에 또 철근이 있다 그래서 톱바. 옛날에 가요 프로그램 가요 톱10 이런 거 있었죠. 우리서 순위별로 철근에 또 철근이 있다 이거지. 이건 일자로 쫙 들어가 있다 해서 스트레이트근. 이건 절곡근.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철근 배근한다.
앞으로 공사 현장 보면 유심히 한번 보면 된다. 톱바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럼 톱바 밑에 스트레이트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 혼용되니까 그 다음엔 절곡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톱바 밑에 스트레이트건, 또 절곡근, 또 톱바 밑에 스트레이트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바 밑에 스트레이트건, 그 다음에 절곡근, 톱바 밑에 스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좀 볼래요? 봐야 돼요. 이게 톱바고 이게 스트레이트건입니다. 이게 죽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좀 볼래요? 그러면 이게 죽은 방향, 이게 톱바 스트레이트건이에요. 물론 절곡근도 있겠죠. 이쪽으로도 배력근 있잖아요. 이 배력근은 이 백목 아래 톱바가 있어요. 백목 아래. 요걸로 가는 스트레이트건은 요 마이크 위에 있다 이거지.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이 겉에는 콘크리트가 있잖아. 주근은 항상 외부에 있다는 얘기가 콘크리트 표면 쪽에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주근이 단변 방향 인장 철근이다. 슬래브 표면 가까이에 배근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 배력근은 장변 방향, 주근 안쪽에 있다. 이게 주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근. 이 백목하고 마이크가 주근입니다. 그럼 배력근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 밑에 있다 이거지. 요거 밑에 이렇게. 그럼 요번에 맨 겉에 이제 콘크리트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콘크리트 표면 가까운 게 주근이잖아요. 백목하고 마이크. 이해할 수 있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 아래 플랫 슬래브라는 게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플랫 슬래브에다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됩니다. 너무 자세히 했는지 오늘 다 끝내주려고 했는데 하는 데까지 플랫 슬래브까지 가자고 오늘. 자,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플랫 슬래브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량판 슬래브를 우리가 플랫 슬래브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무자가 한자로 없을 무자가 이렇게 한자로 다 쓰면 이제 이 무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양은 보를 뜻해요. 여기 보세요. 보가 없는 판 이런 거야. 보가 없는 판 슬래브. 여기 좀 볼래요? 기둥이 있으면 보가 있잖아요. 그 이제 콘크리트 바닥판이 보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기둥 위에 콘크리트 바닥판만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무량판 슬래브, 플랫 슬래브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세요. 보통의 철근 콘크리트는 기둥 위에 보가 있고요. 콘크리트 바닥판이 붙어 있다 보니까 기둥과 보가 튼튼하잖아요. 잘 버텨주는데 이거는 기둥 위에 내 손가락이 기둥입니다. 콘크리트 바닥판 있잖아요. 보가 없잖아. 약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또 이게 큰 힘이 내려오면 빵꾸 나겠죠. 그걸 펀칭 전단이라고 하는데 빵꾸 나요.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빵꾸가 안 나려면 방법은 바닥판을 두껍게 하면 되죠. 또는 기둥을 두껍게 하면 돼요. 종이에다 연필 넣으면 빵꾸 나잖아. 그럼 연필 두껍거나 종이가 두꺼우면 빵꾸 안 나듯이. 그럼 이제 이렇게 저 기둥 위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는데 밑에서 위로 본 모습을 여기다 넣어볼 거야. 이 기둥입니다. 요게 기둥이다. 근데 이게 빵꾸가 잘 안 나려면 두껍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가서
요거를 주두라고 합니다. 주두. 이 기둥주자의 머리두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넓게 대주는 판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판이라고 하는데 이 지자를 하나 없애고 지판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아직 앞으로도 지겹게 볼 거예요. 그 위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판이. 그럼 보자고요. 내가 조금 아까 그랬네요. 이 빵꾸가 안 나려면 바닥판을 두껍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 바닥판의 두께가 150mm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좀 볼래요. 요 기둥 한 변의 크기가 조금 아까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라멘 구조는 짧으면 20cm 이상 이런 얘기 했죠. 단면적이 6만 제곱밀리미터 이상이고, 이거는 그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지만 이건 보가 없잖아요. 좀 더 튼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300mm 이상, 30cm 이상이다 이거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층고. 층고면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까지를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의 15분의 1 이상. 층고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 다시 말해 여기. 노란색으로 할까요? 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요 콘크리트 바닥까지. 여기에 층고입니다. 층고의 15분의 1 이상. 우리 콘크리트 바닥판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설계 도면에 보면. 원선이 됩니까? 눈동자가 이해가 안 가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가 있잖아요. 이게 보의 너비고 이게 보의 춤이잖아. 맞습니까? 여기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 요선이 콘크리트 요선이 곧 여기 요 바닥이잖아. 맞습니까? 바닥판에서 다음 층고리 바닥까지가 층고다 이가. 층고의 15분의 이상. 그다음에 경간이라는 건 기둥과 기둥 사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간 사이, 스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20분의 1 이상. 이 셋 중에 무슨 값일까요? 큰 값입니다. 내가 안 무너지는 쪽으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셋 중에 무슨 값? 큰 값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 얘기할게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자. 원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요. 그죠? 맞나요? 여기 요 콘크리트 요 슬래브 두께가 요 파선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슬래브 두께가 이렇게 설계 도면에 보면 파선으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원래 정상적인 철근 콘크리트는 기둥과 기둥에 보가 있지만 무량판은 보가 없다 그랬죠. 그럼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이만큼 없어졌어. 그럼 층고를 낮출 수 있겠죠. 이해했나요? 또 하나 여기 좀 볼래요? 이제 여기에 우리 강식용 반자가 있잖아요. 천장이라고도 하죠. 이 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형광등이 있듯이 형광등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이 속에다가 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 급탄관 여러 가지 배관들 다 들어가요. 뜯어보면. 전선도 물론 들어가겠죠. 근데 이 보가 없으니까 이런 걸 다 위로 올려버릴 거 아니야. 배관 설비가 용이해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층고가 낮아지니까 돈도 조금 들어가요. 경제적이죠. 철근이나 콘크리트 좀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나요? 실내 공간도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아직 기둥이고 콘크리트인데 기둥이고 콘크리트 바닥판 있잖아요. 보가 있으면 튼튼한데 보가 없잖아. 연약하죠. 이 접합 후의 강도가 취약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야. 시험 제일 많이 나와.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교재로 갈 거야, 이제. 교재로 가서
플랫 슬래브 무량판 구조요. 그림은 이미 봤고 이제 기억에 건물의 외부 보를 제외하고는 내부에 보가 없이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그 하중을 볼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둥에 전달하는 구조로 무량판 구조 또는 바닥판 구조란다. 이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볼래요? 이게 기둥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큰 보들이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무량판은 보가 없다라고 했는데 다 보가 없는 게 아니라 맨 겉에 있는 기둥과 기둥에 다 보가 있어요. 요 안에. 요 안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무량판이라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봅니다. 저층 학교, 창고, 사무실, 공장 등에 많이 이용되며 뼈대의 강성이 약하므로 고층 건물엔 불리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좀 이따 이 내용이 장단점이 나올 거야. 이제 그 아래 장단점. 구조가 간단하고 보가 없으니까, 그죠? 공사비도 저렴하죠. 그 다음에 보가 없어 실내 이용률이 높다. 맞죠? 그 다음에 옆에 계속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다. 그죠? 층 높이가 층고를 낮춘다는 거죠. 덕트 등 설비가 자유롭고 시고 용이하고, 그죠? 단점, 바닥판이 두꺼워져 고정 하중이 증대된다. 이거 아까 150mm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닥판이 두꺼워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중이 증가하는 거죠. 접합부의 강성이 약하다. 요 짐을 특히 잘 봐두세요. 접합부가 우리 철근 콘크리트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고 바닥판이 있는데 이거는 기둥에 바닥판만 있잖아. 그러니까 접합부가 취약하다. 그 강성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 문장을 위해서 대부분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기둥 상부 주두의 철근이 여러 개 배치되므로 복잡하다. 여기 좀 볼래요? 이게 빵꾸 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철근들을 여러 개 걸쳐요. 빵꾸가 나지 말라고. 이렇게 빵꾸가 나는 걸 펀칭 전단이라고 하는데 철근을 여기다 많이 넣으니까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두께는 150mm 이상. 기둥 폭 결정해서 ASC까지 큰 값. 기둥 중심간 거리가 바로 뭐야? 간 사이, 스팬이죠. 이해했나요? 경간의 20분의 이상. 그 다음에 300mm 이상 또는 층고의 10분 이상. 셋 중에 큰 값 이런 거죠. 이해하는 거죠. 이 플랫 슬래브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별표 치라고 그랬다.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5일 날 크리스마스니까 오전 10시에 수업 진행합니다. 밤에 나타나서 왜 안 해 이러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